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는 거푸집의 체중 크기와 기초의 마감이에요. 이게 약간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아신다면 별 내용은 아닌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거푸집의 체중 크기, 거푸집의 체중 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자, 그 설계도상에서 그 건물의 사이즈가 10x10, 그러니까 10m 곱하기 10m라면 실제로 거푸집의 사이즈는 얼마가 돼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설계도 사이즈가 10m 곱하기 10m면 거푸집 사이즈도 당연히 10m 곱하기 10m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세 가지를 크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거푸집의 최종 사이즈를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가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슬라브 가이드의 유무, 그리고 외장재를 고려. 이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염두를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거푸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푸집의 사이즈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m, 10m면 곤란해요. 왜냐?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지금 어떨지 몰라요. 제가 설계 그거 할 때는 2017년도에서 2018년도였으니까 2018년도 실제로 한 거는 2018년도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법은 그랬어요. 바뀌진 않았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에선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10m, 10m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벽체 중심선이 뭐냐? 이게 만약에 10m, 10m라면요. 벽체 중심선이라는 거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모든 건 이렇게 엇갈려야 돼요. 기본적인 거, 항상 이게 습관이 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아시는 분은 아셔도 되고, 근데 어차피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토대목이 놓일 거잖아요. 기초에, 콘크리트 위에, 가령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기초 슬라브 위에 이렇게 토대목이 놓이겠죠? 이게 바로 벽체잖아요. 여기 위에 이제 스터드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벽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벽체 중심선은 뭐냐? 바로 여기에요. 이 벽체, 토대목의 말 그대로 중심 라인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자, 각각의 포인트란 말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벽체와 벽체 이 거리가 10m란 소리예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게 10m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그러면 뭐가 다르죠? 왜냐면 벽체가 10m보다 더 크잖아요, 지금 실제로는 사이즈가. 하지만 벽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요 토대목의 중심, 벽체의 중심이 10m가 되는 겁니다.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벽체를 얼마의 두께로 하느냐에 따라서 거푸집의 사이즈는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2x4로 하겠다. 그러면은 벽체의 두께는 3과
2분의 1이 되겠죠? 물론 인치입니다. 상가 2분의 1 인치가 될 테고, 2x6로 한다면 5와 2분의 1, 아니 5와 2분의 1이 되겠죠. 만약에 벽체가 더 두꺼워진다면, 만약에 2x8이라면 7과 4분의 1인치 거예요, 아마. 정확하긴 않습니다. 근데 기억이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거 본 지가. 네. 하여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다르겠죠. 2x6로 많이 하니까 2x6면 이게 실제로 센치로 환산을 하면 14cm예요. 그쵸? 이걸 나누기 2를 하니까 7cm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불러올게요. 2x6 할 경우 5와 2분의 1인치고 실제로는 대략 14cm고 그거를 벽체의 중심선이니까 절반이잖아요. 7cm예요. 그러니까 10m의 최종 길이는 뭐 어떻게 되냐? 설계도상에 10으로 돼 있다면 10으로 돼 있고 나는 벽체를 2x6로 하겠어 라고 한다면 10.14m가 돼야 되는 거죠. 가로 세로가 곱하기 10.14m. 이해하셨죠? 모든 것은 벽체 중심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벽체가 외장재가 만약에 두꺼워요. 뭐 드라이비트나 이런 걸 한다면 더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외부로 나가는 게.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 그거는 상관없다고 저는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건 상관없다. 왜냐면 벽체의 중심선이라는 건 스터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그거는 외장재지 벽체가 아니잖아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조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왜냐면 이게 지역마다 조례에서 건축법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뭐 간단한 거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2x6로 하신다면 기본 벽체 사이즈는 이렇게 설계도상에 10m 곱하기 10m로 돼 있다. 그럴 경우 벽체 중심선을 고려해야 되고, 그걸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10.14m가 된다. 이거를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좀 달라요. 저희 아래 집은 이건 외장 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슬라브 가이드의 유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자, 슬라브 가이드가 뭐냐? 슬라브라고 할게요. 이게 슬라브고, 이렇게 있으면 이 콘크리트를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표시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핀을 박아요. 철근 남은 것들 있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핀을 박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케이블 타이나 뭐 그런 것들로 여기 슬라브가 놓여야 될 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슬라브를 여기까지만 부을 때 슬라브를 저기까지만 붓는 거죠.
여기 위치에 딱 맞춰서 슬라브 부을 때 이 가이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군데군데 여러 군데 박아놔요. 그래야지 가이드 눈금이 있어야지, 인디케이터가 있어야지 부을 수가 있잖아요. 정확한 양을. 근데 물론 이것도 내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거든요. 스터드가, 그러니까 내력벽이 쓰는 외부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수평을 맞추는 게.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여기다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나트 뭐든 뭐 어쨌든 방식을 가지고 여기다가 거푸집에다가 유로폼에다가 이렇게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부을 때 슬라브 하려고 여기 라인에 딱 맞춰가지고 요만큼만 슬라브를 딱 붓는 거죠. 그러니까 레미콘을 붓는 거죠. 이 라인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이드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 말고는 딱히, 그러니까 저도 그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 말고는 딱히 없더라고요. 이렇게 눈금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푸집 둘레에다가 각상을 대거든요. 각상을 대가지고 쭉 둘러요. 뭐 물끊기라고도 하는데, 뭐 저는 목조주택에서는 뭐 사실 물끊기는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뭐 뭔가 왜 이런 게 저는 어떤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지, 뭐 물끊기라고 해서 많이 하던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매뉴얼을 봐도 그러니까 북미 매뉴얼을 봐도 이렇게 뭐 일부러 턱을 내주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많이 찾아봤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국내에선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두껍게 하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요. 어떤 가이드 역할을.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해드리자면 저는 그래서 뭐 보통 그 삼삼각재라는 걸 많이 써요. 시중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 써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좀 대략 한 2.8cm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과하다 생각되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그냥 내수합판 있잖아요. 내수합판 1cm짜리 두께 1cm, 뭐 1.1 혹은 0.9인데 그거 잘라가지고, 네, 그거 해가지고 뭐 대략 고정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정도만 내줘도 충분하지 않나. 1cm에 여기는 3.8 정도 될 수 있겠죠. 아니 2.8이 3cm 정도. 너무 작으면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좀 되지 않나. 이거는 굳이 넓을 이유가 없거든요. 넓은 뭐 삼삼각재나 이런 거 써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지금 그 당시에는 저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삼삼각재가 있어서 삼삼각재로 했는데 이 정도 사이즈로 잘라서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각재를. 뭐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그 슬라브 기초에 그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다른 걸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센터 중간중간에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철근으로 표시해서 박아줬고 테두리에는 이렇게 가이드를 둘렀어요. 다만 아까 지금 얘기한 거의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거푸집의 크기. 자, 여기서 1cm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에 2x6로 할 경우 10.14였잖아요. 10.14.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2cm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1cm, 반대쪽에 1cm. 그렇죠? 자, 다시 해볼게요. 설계도가 10m 곱하기 10m면 10 곱하기 10 사이즈라면 최종적으로 거푸집이 10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그러니까 10m에 플러스로
0.14 플러스 0.02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10.16 미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안 하고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다면 이거는 생략해도 되겠죠.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얘는 빼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게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2cm가 1cm, 만약에 가이드를 1cm짜리를 한다면 1cm, 1cm 양쪽에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cm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갈게요. 세 번째 얘기가 아까 말씀대로. 그리고 외장재를 고려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저희 아랫집 사장님 아랫집 하시면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랫집 저걸 하는데 가령 이게 10m짜리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10m로 해버린 거예요. 물론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10m를 한 거죠. 근데 뭘 실수를 했냐? 그 집은 조적을 했어요. 외벽을. 이제 거푸집 뺐으니까 슬라브가 나왔죠? 근데 사이즈는 벽체 중심선을 고려해서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여기에 토대목이 그 집도 똑같은 2x6였습니다. 토대목이 이 위에 올라가겠죠? 자, 토대목 그쪽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벽돌을 조정을 해야죠. 그리고 조정을 하려고 보니 어떻게 될까요? 조정을 받쳐줄 데가 없는 거예요. 공중에다 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조적 턱을 안 만든 거죠. 조정을 하면 쌓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벽돌을, 조적을. 근데 여기서 뭔가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무게가 있는데 OSB야 못으로 박는 거니까 붙어 있겠죠. 근데 조적을 이 무거운 벽돌을 받쳐줘야 되잖아요. 조적 턱을 까먹은 거죠. 조적 턱을 생략한 거예요. 이 아저씨가 설계 그 작업 반장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은 이렇게 됐어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이즈가 더 작아졌어요. 집 내부 사이즈가. 그러니까 커지는 건 문제가 되지만 작게 만드는 거는, 설계도보다 작게 만드는 건 문제는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벽돌 하나만큼 집 전체로 삥 둘러서 사이즈가 작아진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조적 턱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조적을 하실 거라면. 요즘은 벽돌도 가벼운 벽돌 있고 막 그런 거니까,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파벽도 얇은 걸 하신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벽돌 사이즈로 한다면 조적 턱까지 고려를 해서 거부지 크기를 늘려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외장재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부집 사이즈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고 슬라브 가이드의 유무를 따져야 되고 외장재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기초 마감은 뭐냐? 이거는 기초를 보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각각이 어떤 식으로 기초를 하냐에 따라서 마감이 다르잖아요.
보통 그 콘크리트로 그냥 노출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기초를 보면. 근데 슬라브는 물을 흡수해요. 얘가 무슨 그러니까 방수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콘크리트가 물을 흡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계속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를 마감해 주는 게 좋고, 매장을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스티로폼까지 그 마감을 스티로폼을 할 건지, 뭐 페인트를 칠하실 건지, 뭐 아스팔트를 칠할 건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하시면 된다. 기초 마감을 그냥 시멘트로 두지 마시고 스티로폼이나 적어도 그게 안 된다면, 스티로폼이 안 된다면, 번거롭고 뭐 그러시다면 막 아스팔트나 이런 걸로 해서 예, 습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려다 엉뚱하게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래서 마감도 신경을 쓰세요. 기초 마감도 그냥 두지 마시고. 예,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